최근 몇 년 동안 혼인율 감소, 또 저출산 등 이 급격한 사회 변화로 인한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가족에 대한 가치관도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족과 이웃 간 갈등은 다양한 사회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가 이 가족 구조의 급격한 패러다임 변화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서울 가족학교를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가족학교의 역할과 운영 계획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김명신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자, 이 가족 형태가 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까? 서울도 그렇습니까? 네, 서울 가족은 지금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가족 구성원들끼리 너무 바빠서 함께 밥도 먹을 시간이 그렇죠. 좀 부족하고요. 네. 그다음에 워킹맘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났고요. 네. 또 뭐 조성 가구라든가 다문화 가정 이렇게 다양한 가족이 늘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오래 살게 되면서 그 노년을 함께 지낼 그 부부만의 시간이 많이 늘어난 것도 서울 가족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가족 형태의 변화가 뭐 최근에 하여튼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봐야죠. 1인 가구가 제일 많이 일어났죠. 네, 지금 뭐 한 1, 20년 후에는 네. 2인 이상의 가구보다 1인 가구가 더 많아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외로워서 혼자 어떻게 사나요? 서울의 큰 사회 문제고 또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근데 가족 형태의 변화가 갈등의 원인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가족의 역할과 기능이 급격하게 변하다 보니까 네. 그런데다가 또 가족 간의 시간은 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소통할 시간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고 네. 그러니까 오해하거나 그게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함께 살고 있어도 네, 함께 워낙 살고 바쁘니까 있어도요. 네. 같이 한 끼 밥 먹을 시간도 별로 드물다. 네. 그러다 보면 얘기도 하기가 쉽지 않고 소통이 안 되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면 오해가 쌓이고 뭐 그런 말씀이신 네,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 불화가 생기고 뭐 이혼도 늘어나고 이렇게 그래요? 되는 거죠. 네. 하여튼 뭐 이혼율이라는 것이 얘기를 많이 안 하다 보면 그렇게 많이 생기는 거겠죠. 이혼이라는 그렇죠. 게. 소통이 끊어지다 보면 상대가 나를 좀 알아주겠지 생각하지만 서로 전혀. 그걸 이해하고 그걸 배려하기가 어려워지죠. 자, 그렇다면 이제 뭐 센터장님 나오셨는데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어떤 갈등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갖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된 그 네. 사회상에 맞춰서 이제 가족 문제 예방을 위해서 가족 간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상담 활동을 크게 벌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맞벌이 주부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 돌봄의 사회적 기능이 늘어나서 그 아이돌봄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문화 가족이라든가 조성 가족, 특히 한부모 가족 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시키기 위한 그런 역량 강화를 하고 있고요. 네. 그 밖에 이제 뭐 아빠가 아이를 돌보기를 원할 때 어떻게 놀아줘야 될지 모른다든가 그런 다양한 그런 사례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빠 놀이 학교라고 그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그죠? 네, 그렇죠. 요즘에는 그 TV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젊은 아빠들이 정말 인간답게 살고 싶어 하고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의 여러 가지 여건은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저희가 일부라도 그런 아빠들의 고충을 덜어드리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이와 아빠가 함께 즐겁게 시간을 보내거나 네.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추진 중인 핵심 사업은 어떤 겁니까? 그렇다면? 네, 서울 가족 학교가 가장 큰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서울시에서 가족 정책의 주요한 사업으로 그런 생활 밀착형 가족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가족 간에 서로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교육이 있는데요. 지금 서울시가 25개의 구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 올해의 경우 20개 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애 주기별 맞춤형 교육이다. 네. 이거 어떤 겁니까?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미혼 남녀가 네. 서로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리고 이제 그 결혼 13579라고 해서요. 결혼 전 그 예비 부부 교육, 그다음에 이제 신혼기 교육, 그런데 아이를 낳았을 때 아동기 부모 교육,
청소년기 부모 교육 이제 이렇게 하다가 또 이제 아이를 다 출가시켰을 때 부부만 네. 오롯이 남게 됐을 때 네. 그 중장년기 부모 교육 이렇게 생애 주기별로 그렇구나. 부모의 역할과 부부의 그런 관계성 강화를 위한 네.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3579요. 네, 1357고요. 13579 중에서 어느 교육이 가장 인기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예비 그 부부 교육도 인기가 많고요. 잘 모르니까 아직. 네, 그리고 패밀리 셰프라고 해서요. 네, 아이와 아빠가 함께 음식을 만들면서 네. 경험을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도 인기가 있습니다. 이 서울 가족학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서울 가족학교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네, 2015년부터 시작돼서 올해 3년 차 어느 정도 성과가 있겠네요. 어떤 네. 성과가 있습니까? 네, 작년과 재작년에 그 서울가족학교에 참여한 분들은 한 3만 명 정도 됩니다. 꽤 많네요.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나면 반드시 그 만족도 조사를 하거든요. 5점 만점에 한 4.6 정도 아주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와, 그렇군요. 4.6이면 완전히 A 플러스네요, 그죠? 네, A 5점 만점에. 네. 자, 이 올해도 서울 가족학교가 운영되죠? 네. 어떤 내용들로 진행됩니까? 네, 작년에 15개 자치구에서 했는데 네. 올해 20개 자치구에서 확대 시행하게 됐고요. 특히 이제 예비 부부 교육에는 작년 네. 같은 데는 이제 결혼 전에 그 좀 특정한 시기에 몰려서 하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동서남북 언제 어디서나 예비 부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 1년 내내 행복한 네. 그런 신혼의 첫걸음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그 서울 가족 포털 사이트라고 그런 정보 종합판 네. 그 인터넷 사이트를 바로 오늘 그 오픈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맞춤형 정보로 내가 40대고 뭐 초등생 자녀가 있을 경우에 올 주말에 이번 주말에 무엇을 하면 좋을까? 그렇게 클릭하다 보면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다양하고 그 무료인 프로그램과 연결할 수 있도록 그 맞춤형 서울가족 포털 사이트를 지금 개장해서 운영 중입니다. 그렇군요. 그 서울 가족학교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운영됩니까? 아까 뭐 간단히 네.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네. 아까 말씀드리기는 했는데요. 네. 그 예비 부부 교실과 신혼기 부부 교실은요. 네. 행복한 이제 결혼 생활의 첫걸음을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우선 그 남녀의 그런 차이를 이해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의사소통할 것인가 네. 또 결혼의 의미 그런 거에 대한 또 그 체크리스트를 합니다. 뭐 작은 결혼식 요즘은 이제 이런 것도 하니까요. 서로 준비 과정에서 요즘은 이제 결혼이 어떤 그 관혼상제의 그런 소중한 의식이라기보다는 소비 스드메라 그래서 스튜디오 촬영 뭐 예식장 메이크업 이렇게 좀 소비와 연결돼 있거든요. 네. 근데 서울시는 또 작은 결혼식을 많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식을 설계해 보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내 집 마련 등이라든가 그런 재무 관리 이런 쪽에 그런 주제를 통해서 커플이 서로의 어떤 차이를 인정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더 소통이 잘 되는 건가요? 보통 그 프로그램을 끝난 미혼 남녀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서로 달라가지고 제가 틀린 줄 알았다, 상대방이. 근데 좀 이런 수업을 받고 나니까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질적인 게 아니라 네. 나하고 차이가 있을 뿐이다. 네, 그런 이야기를 많이 상대방을 합니다. 인정하는 거네요, 결국은. 그렇죠. 그죠? 네.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중장년기 부모 교육이라 그래서 이제 네. 예비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내가 이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회고도 해보고 또 인생 이막을 어떻게 할 건지 뭐 재무 계획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좀 서로 소원하게 살다 보면 소통하는 방식에 굉장히 좀 서투르신 중장년 분들이 많으세요. 그냥 같이 사는 거죠, 그냥. 예. 네, 친구처럼 네, 사는데 예. 보다 좀 더 관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소통 교육도 하고 그건 있습니다. 어떤 거가 있습니까?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은퇴를 하다 보면 심리적, 정서적으로 그렇죠. 상당히 좀 불안하시거든요. 네. 그럴 때 이제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교육들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 뭐
자서전 쓰기 같은 것들도 좀 들어가죠. 아, 자서전 쓰기 하면 참 재밌겠네요. 그죠? 그렇죠, 아무래도. 모든 사람들이 한 뭐 50년, 60년 살다 보면 네. 그 인생의 희비곡선이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네, 요즘에 뭐 내가 이러려고 어쨌나 이런 것처럼 그런 분들한테 좀 네. 많이 위로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찾아가는 아버지 교실이라 그래서 그 직장이라든가 학교로 찾아가는 아버지 교육을 합니다. 특히 어린이집 같은 데를 찾아가면 아이와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고 네.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서 너무 방임적인 아버지가 있고 권위주의적인 아버지가 있고 민주적인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의 유형을 좀 공부하면서 자신의 이제 양육 태도를 점검하게 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많이 반성들 합니까, 와서? 이제 원래 그 자녀 교육에 많은 관심은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갈피를 못 잡는 경우가 이제 아이 성장에 따라서 그런 시기가 반드시 옵니다. 네. 그럴 때 이제 아버지들이 좀 약간 그 신호등 좀 나침판을 한번 좀 경험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많이 해주십니다. 그 센터장이 보시기에요. 이런 찾아가는 아버지 교육 이런 프로그램 쭉 운영해 나가시면서 이 어머니 말고 아버지의 교육이 아이들한테 끼치는 영향이라 그럴까요? 중요성 이런 건 어떤 걸까요? 외국 조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성장을 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한간에는 뭐 아버지는 돈만 벌어오고 엄마는 있어야 정보력 있어야 되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아버지의 역할은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역할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 아들이 나하고 친하게 되면은 내 딸이 나하고 친하게 되면 그 아들, 딸은 나중에 성공할 수 있다.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교육이 어떤 네. 게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청소년기, 아동기 부모 교육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이제 서울시 교육청하고 협업을 해서요. 네. 유치원을 졸업한 해서 처음으로 이제 초등학교를 보내는 그런 네. 부모님들의 불안한 마음도 많이 사겨주고 또 요즘에는 또 교육제도도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기 부모 교육은 뭐 중2병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뇌의 발달이라든가 네. 청소년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예. 부모의 이렇게 대응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거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청소년기. 제일 엄마들이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청소년기 그거 부모들.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엄마하고 이제 그 고등학생들은 막 또 막 말다툼도 하고 그러죠. 네, 사랑하라고 맺어준 가족 관계인데 네. 서로 싸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좀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이해, 제가 지금 발달 과정 중에 어느 단계에 와 있고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명확한 인식 속에서 하는 것이 필요하지. 특히 이제 우리는 뭐 인류대학을 가는 게 부모의 그렇게 지원하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엄마들이 아이의 어떤 정서라든가 이거와는 무관하게 굉장히 이제 무한 경쟁으로 좀 아이를 몰아가는 그런 형태가 있거든요. 뭐 흔히 뭐 헬리콥터 맘이라든가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매니저처럼 글쎄 하는데 말이에요. 예. 네, 엄마는 엄마여야지 매니저가 되면은 안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조금 이렇게 좀 사방팔방을 좀 살피면서 엄마 노릇을 균형 있게 하는데 저희 청소년기 부모 교육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네. 어떤 교육이 또 있죠? 패밀리 셰프라고 패밀리 셰프. 네,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셰프라는 건 음식 요리한다는 거 네, 아니에요? 이름도 예. 멋지죠. 네. 예, 그 마을의 전통 시장을 가서 아버지와 아이가 함께 식재료를 구매하고 네. 사실은 이제 보통 요리 학원에 가면 식재료가 다 구입된 상태로 이렇게 다듬어져서 나오기 그렇죠. 때문에 예. 물건을 고를 때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잘 네.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센터장님 지금 네. 나오는 장면은 어떤 장면이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장면. 아, 잘 안 보이시는군요. 네, 아, 예, 네, 알겠습니다. 함께, 네, 저기 바로 그 예, 패밀리 셰프, 패밀리 셰프. 네, 예, 저 예. 인기가 아주 많은 예, 앞에 보시면 됩니다. 네, 예.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동네 전통시장 가가지고 네. 식재료 어떤 게 좀 싱싱한 재료인가 이렇게 좀 같이 배우면서 저거 이제 사갖고 온 거죠. 네, 사갖고 그러니까. 와갖고 학원에서, 이제 예. 전 과정을 함께 네, 실습하는 그런 과정이고 또 네. 아이의 친구도 초대해서 함께 네. 먹으면서 이거 이야기도 아, 나눕니다. 지금 이제 요리법을 수강하는 것 같네요. 네. 그죠? 네, 예. 인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추억도 만들어지고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패밀리 셰프 교육은. 네, 뭐 마감 전에 늘 이제 인원이 꽉꽉 차는 프로그램입니다. 몇 명이 정원입니까? 네, 한 번에 한 13에서 15팀 한 20, 30명이 한 번에 합니다. 그 이상 하게 되면
교육 효과가 떨어지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실습을 하게 되니까요. 실습을 한 하니까. 강사님이 이렇게 잘 관리하거나 도울 네. 수 있는 그런 그룹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근데 예비 부부 아까 얘기하다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예비 부부에 대한 교육이 상당히 인기가 많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뭐 서로를 알게 하는 점들, 그다음에 갈등이 생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한다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나타나는 뭐 얘기나 그런 건 없었습니까? 교육과정 중에서? 네, 지금 저희 한 2013년부터 이제 이거는 시작해서요. 네. 한 이제 5천 명 정도 참여를 했고요. 많이 했네요. 네, 서울시에 이제 좀 브랜드 사업이라고 할 수 브랜드 사업입니까? 있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 거기 참여하는 층들은 아무래도 뭐 젊은 층들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미혼 남녀가 많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겠습니다. 네, 요즘에 네, 그 저희가 이제 그 서로의 차이를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네, 다른 거, 네, 서로 차이를 이해하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바람직한 지금 의사소통. 화면에 나오는 방식. 장면이 지금 예비 부부들 네, 그 장면인가요? 거의 이벤트성처럼 네. 즐겁고 좀 아.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실제로 네. 이 뭐 그 통계는 안 뽑아보셨죠? 이 예비 부부 학교를 교육 과정을 수료한 네. 사람들이 결혼 생활을 나중에 아주 정상적으로 원만히 하면 이혼율도 적어진다. 네. 아직까지 그런 뭐 종단 연구는 해본 적은 없고요. 네. 이제 그 소감 후기들은 많이 저희가 받아요. 네. 예,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결혼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 네. 가장 그 보람 있는 그런 예, 선물이었다. 이런 후기들을 많이 봅니다. 뭐 혼수라든가 이런 거 예당 끈으로 다니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 그죠? 그렇죠. 전 정말 권하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 지금 이제 센터장님 쭉 설명을 하셨는데요. 그, 이러한 그 가족이 될 뿐, 또 가족이 아닌, 원만한 관계를 이렇게 위해서는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보다도 네. 서로 이해하는 거가 근데 중요하고요. 이해하는 거 참 어려워요. 어렵죠. 상대방의 속을. 센터장님도 좀 어렵지 않으세요? 아, 물론 어렵습니다. 누구나 다 어려워할 제가 좀 거예요. 날카로운 질문을 했나요? 네, 아침에 네. 밥 먹고 나가서 들어올 때까지 생활하는 경험이 너무 다르니까요. 상대방이 어떤 경험을 하고 들어오는지 모르니까 네. 어려울 수밖에 없죠. 너무 다른 지금 한국 사회 변화가 빠른 게 빠르고, 가족에 그대로 투영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카카오톡에다가 자기가 하고 있는 거 계속해서 올리고 사진도 찍어서 올리면 괜찮을 텐데. 그래서 친구하고는 그렇게 하지만 가족하고는 안 공유를 잘 안 하죠. 꼬투리 그래요? 잡힐까봐. 아, 그래요? 꼬투리 잡힐까봐? 네. 아, 이 서울가족학교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서울가족학교 수업 수강했던 분들 중에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있습니까, 혹시? 네, 가족학교는 그 이제 아무래도 미혼 남녀들이 네. 그렇게 이제 서로를 이해하는데 바탕이 되고요. 특히 이제 아동기 부모 교육 같은 걸 하고 나면은요, 이제 강사 앞으로 이렇게 긴 줄이 만들어집니다. 네. 내가 이제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이게 정상이냐? 또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기 위해서 상담을 많이들 하세요. 이게 정규 상담이 아니고 이렇게 증문 즉답처럼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도 이제 부모님들은 그런 걸 통해서 계속 이제 그 역량이 강화되는 그런 경험들이 많습니다. 네. 그, 지금 만약 이제 참여하려고 그러면요. 네. 아까 사이트도 말씀해 주셨던 것 네, 같은데, 네. 참여 방식과 안내를 좀 해 주시죠. 네, 저희는 그 서울 그 포털 사이트 패밀리 서울 .or.kr을 통해서 들어오시거나 네. 아니면 전화번호 1577-9337을 통해서 1577에 9337. 택배 전화가. 아니, 죄송합니다. 네. 네, 그리로 왜 들어오시면 이게 쉽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네. 본인이 전화하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건강센터로 연결이 됩니다. 네. 그래요? 네, 25개 구에 어디 구에서 위치하시든 그 전화를 돌리시면 거기가 직장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건강센터로 연결이 되어서 네. 거기서 상담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아이돌봄 서비스 이것들을 다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뭐 홍보라든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예. 네. 그 서울 가족의 변화가 굉장히 급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갈등과 스트레스는 뭐 피치 못할 상황입니다. 뭐 너나 할 거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옆에 있는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25개 구에 다 있습니다. 거기에 노크를 하시고 어려움을 해소하시고
서울이 가족 친화적인 도시, 그다음에 함께 성장하는 그런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서울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네, 신 사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박원순 시장의 철학도 많이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꼭 가야 할 길이고 서로 이해하는 공동체적인 서울,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김명신 센터장이었습니다.